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시에 있으면서 시골에 있는 땅을 이장님이나 그 농지 주변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촌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내가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차를 주거나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이 부분이 원래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농지를 사자마자 다른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가능했다는 말인데, 이제는요 무조건 3년 이상 소유했던 농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귀농귀촌을 하려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농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헌법 121조 조문 내용을 보면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 임대는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시에 있으면서 시골에 있는 땅을 이장님이나 그 농지 주변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농지를 투자용으로 사서 직접 작용하지 않고 사용대차나 불법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농지를 소유했으면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겨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촌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내가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차를 주거나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 중인 농어촌 공사에도 위탁 경영을 맡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내가 가진 농지를 개인으로 임대차를 할 때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계약서는 불법이에요. 반드시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시, 구, 업, 면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그곳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개인 간 임대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저도 농지를 다수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바뀐 법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면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곧바로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대장에 소유주 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즉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다 보면 불법이 되기도 하고, 경영체 미등록이란 것 때문에 자경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농지를 사면 즉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시 농지 임대차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내가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거나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항의 9개 조문에 해당하는 농지만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의 조항만 살펴보면요, 1항의 3을 보면 질병이나 징집당할 수 있죠.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4에서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는데, 최소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상이 되면 사실 농사 짓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 농지를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항의 5와 6인데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으로 최근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문 내용을 보자면 제6조 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어보라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6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이 부분이 원래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농지를 사자마자 다른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임대차가 가능했다는 말인데, 이제는요 무조건 3년 이상 소유했던 농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소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임대수탁사업 참여자가 가능하고, 대신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3년 적용 없이 공사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임대수탁 참여자가 불가능한 농지 체크리스트 중 몇 가지만 보자면, 취득일자로부터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법인 소유 농지, 2인 이상 공유하고 있는 농지, 단 공유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이것도 단 위탁자가 농업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공사에서 농지 매매 사업,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농지 등의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수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개정된 사항을 보자면요, 제54조의 4를 신설한다는 내용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또는 시구업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지 이용 실태를 더욱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농지에 대해 점점 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중 81%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조사 결과에 의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농지법에 대해서 보면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농지법에 대한 개정과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어떤 식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개정되는 사항과 기존에도 불법으로 간주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나라의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하여 피해를 보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토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남아있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땅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투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농지가 돈이 됩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 차량이나 인구의 유동성이 많아질 위치의 입지는 평생을 두어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고, 사놓고 가만히 두어도 탈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가 개발이 되는 호재의 풍부한 지역의 개발 지점이고요. 두 번째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확실한 입지이고, 세 번째는 가격이 저렴한 농직 투자가 대안이라는 절대 불변하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